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죠. 여야 각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의원 목소리 차례로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모시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은 못 지냈죠. 왜요? 일도 많고 피곤하고. 네, 당에서 일을 재미없고. 당에서 일을 너무 많이 시킵니까? 뭐 일단 을지로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일이 많아요. 을지로위원장 네, 맡으셨구나. 굉장히 일이 많고. 현장 많이 뛰어다니시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도 이것저것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이 재미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쭉 살펴보셨어요? 예, 어제 밤하고 오늘 새벽에 쭉 한번 일별을 했습니다. 173쪽? 예, 예. 오, 그러니까 그러면 쭉 일별하셨다니까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재미는 없는. 예. 일도 재미없고 영장 청구서도 재미없고. 일단은 뭐 새로운 사실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마치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남이라는 게 대표, 이재명 우리 대표고.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뭐 유동규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만 어떤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특정돼서 서술이 된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이랬다, 정진상이 이랬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뭐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풀리다 보니까 마치 다른 사람의 영장을 보는 것처럼. 그럼 범죄 소명의 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뭔가 어떤 우리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뭐 특히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좀 그럼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그러니까 대장동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여지거든요.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거.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새로운 어떤 증거라든지 또는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봤을 때 뭐 배임이 충분하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영장 뒤편 쪽으로 가면은 이제 어떤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계략적으로 써놓는데 뭐 보고 문건이 있다. 근데 보고 문건 자체에 무슨 뭐 범죄에 대한 공모가 담겨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예, 그건 보고 문건이라는 것은 정식 결제 서류를 그렇죠. 뜻하는 정식 거로. 결제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증거나 이런 것도 새로 제시되고 있는 건 없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성남 FC 건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증거 관련돼서 계략적으로 써놓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식 보고 문건들, 결제 문건들 이런 것들이 범죄를 증명한다라고 써놨어요. 어차피 유무죄의 다툼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어차피 그 카드를 다 깔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서니까 그냥 기술했다고 이해할 측면은 없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이 영장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법원에 가서 따져지기 전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 용도로도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통상의 구속영장 또는 통상의 소송 전략과는 다르게 국회의원들을 적어도 설득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하시니까 퍼뜩 이 장면이 떠오르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표결 직전에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쭉 발언을 했을 때 너무나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이제 그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이번 건은 한동훈 장관은 별로 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노웅래 의원 때만큼도 아마 설명할 내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그 범죄를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적 증거라고 언급되는 것이 통상의 뭐 이제 보고 문건 이런 것들을 열거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이런 가정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면 거기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장 자체의 기재 사항뿐만 아니라 구속 요건이라는 걸 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속 요건의 대표적인 것이 다 아시겠지만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소환 수사에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도 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압수수색이 수백 차례 이루어진 것 사실이고 관련자들 진술 다 확보했다고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또 범죄 소명의 정도도 지금 의원님 평가대로 떨어지고 그렇죠. 소명의 정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구속영장에 발부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신다면 실제로 역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전격적으로 나 그러면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해갖고 기각을 끌어내면 판을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이 회기 중에는 국회가 동의 주체예요. 당사자가 나 체포될래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수사기관 체포를 할 수 있어요. 본인이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싶어도 헌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포기한다? 그것이 과연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기각 끌어낼 자신이 있으니까 찬성표를 달라고 이제 호소할 수 있겠죠. 바로 그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개인의 어떤 문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권력 분립과 헌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세요, 그 말은?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방어권하고는 좀 다른 기관 구성의 원리예요. 그렇죠. 국회의 어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마치 너 죄 있으니까 불체포 특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다는 거고 그런 취지에서 자꾸 나가서 네가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라 그래서 가서 법원의 심사에 임해라라고 하는 것도 헌법 논리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폐지를 주장한 바 있지 않느냐. 그것도 다른 시점도 아니고 대장동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 점을 계속 제기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거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제도의 작동 원리라든지 헌법 원리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체포 특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묵비권 행사하면 마치 너 죄 있지. 라고 묵비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나 헌법적인 제도 시스템을 되게 굉장히 폄훼하는 듯한 태도를 많이 보이는데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와 지금 한쪽에서 그러니까 당당히 그러면 영장 심사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 어떤 하나의 절충점으로 어차피 2월 국회는 지금 2월 28일로 끝나게 돼 있고 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러면 3월 국회 열지 말자라고 이미 미리 이야기를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럼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발동되고 말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네. 회기 중일 때 얘기니까. 네. 이거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아니 보십니다. 그런 거는 이제 검찰이 또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이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그 상황이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 사안에서 헌법적인 원리와 시스템인 불체포 특권을 아주 그냥 무시하면서 무조건 나가서 하는 게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비권이라는 게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또 죄 있으니까 묵비권 행사지.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여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27일이면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 부결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부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언론의 관심은 민주당에서 이른바 이탈표, 반란표가 나오냐 네. 이거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에도 뭐 제가 다른 매체하고 좀 인터뷰를 해봤지만 제 주변에는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뭐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다.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다. 이렇게 매우 보고 작을 있는 것이다. 거죠. 예.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24일과 27일 본회의 필참을 지금 공문으로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들은 적어도 적극적으로 뭐 투표 행위를 하겠다는 취지겠죠. 그래요? 네.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 관련돼서는 다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 표결 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찬성표 던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예.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 또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묘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결국 그러면서 민주당만 지금 방탄하고 있다. 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고 불체포 특권이랑 작동될 때
매번 항상 나쁘다 이렇게 보면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검찰의 수사도 뭐 진짜 공정과 상식에 맞는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을 행사해야 되고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 이번에 이제 영장을 보고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그 평가를 종합을 하면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동규, 남욱 뭐 이런 사람들의 그냥 진술에만 의존해서 따라다니는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거의 영장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구속영장을 보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근데 결국은 근데 유동규나 남욱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은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사실? 언론 그렇죠. 보도에 기초해서 놓고 그렇죠. 본다면. 근데 네. 김만배 씨가 입을 안 열면 그럼 그 전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성립이 되기 어렵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증거를 지금 많이 갖고 있다고 자꾸 말만 하는데 공개된 진술들 말고 다른 증거들이 좀 있으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지금 몇 년, 거의 1년째 지금 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 전략이라면서 안 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장동은 핵심 혐의는 배임이고 네. 성남 FC는 제3자 뇌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그럼 본인이 이론 한 장이라도 개인적으로 뭔가 받아 챙긴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선도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갈리는 건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이른바 428억 약정설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뭔가 검찰이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구속영장에도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이 잘 안 돼 있어요. 빠져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 시행자들이 어느 정도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남의 영장 같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 일단 김만배 씨를 다시 재구속을 시켰잖아요. 네. 이 재구속 이후에 검찰이 뭐 방법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만배 씨의 입을 열게 하거나 그런 관련 진술을 끌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한 뭐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뭐 얼마 전에 공개된 그 어떤 검사의 언론 인터뷰인가요? 아니면 재판정 진술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이 굉장한 압박을 가하는 수사를 했었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서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건이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됐고 헌재로 넘어갔는데 네. 뭐 지금 소추위원을 구성을 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딱 끊어져 있거든요.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자. 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제 소추위원을 하게 되는 건데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정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추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소추위원단을 구성해서 탄핵에 적극적이었던 정당 소속 의원들도 같이 관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어제 공식적으로 했고요. 네. 물론 뭐 김도읍 위원장은 이런 지하에 바로 거절했더라고요. 아, 거절했어요. 네. 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계속 그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사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소송 수행처럼 그 대리인처럼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리인이 국회라는 기관의 판단에 그렇게 찬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럼 이제 대리인의 역할을 못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추위원단 구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 주장할 생각입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형사 사건의 검사 역할을 이제 김도 법사위원장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탄핵에 반대했던 정당 소속이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관련해서 혹시 법사위원들에게 따로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김도 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뭐가 없습니까? 김도 위원장 우리 그 기동민 간사에게는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소추 의결서 그다음에 거기에 첨부되는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그거 넘기고 하면은 되지. 자기가 뭐 특별히 관여할 것도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는 했대요. 근데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 정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 헌재에서 지금 심판 속도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뭐 여당도
말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속한 처리를 지금 요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도 지금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속도는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안이 이제 복잡하지도 않고. 중간에 3월에 한 명, 4월에 한 명 지금 헌재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게 좀 변수가 될 여지는 없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재판관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도 절차 진행엔 문제가 없었고요. 그냥 절차는 그대로 가는 쭉 겁니다. 가고 그 사이에 이제 임명이 되시면 나중에 결정할 때쯤 그분들도 판단에 관여하시거나 하면 되겠죠. 그렇게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